자, 상속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클래스 관련 있는 코드를 묶어서 잘 만들었는데, 상속은 뭐냐? 부모의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 만드는 클래스예요. 예제를 볼까요? 페어런트 클래스가 있어요. 거기에 프린트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럼 이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페어런트 p는 u 페어런트 이렇게 생성하고요. p. 프린트 하면은 얘가 찍히겠죠. 이런 프린트 기능이 있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기능을 포함한 다른 클래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식 클래스가 있는데 이 기능을 포함하고 추가로 다른 기능이 더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상속이에요. 상속. 자, 그래서 얘는 부모가 이 기능이 있으니까 차일드에 여기 추가로 메소드를 더 기술해도 되는데, 하여간 이 프린트 메소드는 차일드 클래스에서도 쓸 수 있다. 상속 다시 설명해 볼까요? 그림으로 보통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그려요. 자식 클래스가, 차일드 클래스가 페어런트 클래스를 상속했다.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페어런트하고 프린트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I'm a print 이런 메시지를 찍는 메소드가 부모에 있으면 얘를 상속받은 자식은 그냥 쓸 수 있어요. 부모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볼까요? 차일드는 new child 했어요. 이거 만들었잖아요. 차일드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차일드가 생성이 될 거고요. child.print 차일드에 없는데, 없죠? 차일드에 없는데, 뭔 소리예요? 차일드에 없는데 프린트는 부모에 있으니까 이게 출력이 된다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자식이 그대로 쓰고 싶을 때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예제 볼까요? 애니멀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동물 클래스죠. 필드는 동물의 이름을 저장하고 있고, 생성자는 이름을 세팅하고 있고, getter, setter 이용해서, get만 있네. get을 이용해서 이름을 읽어오고 있고요. 스피크 짓는 건가? 동물이 스픽 뭐 말하고 있나? 짓는다? 라는 뜻인가? 뭐 하여간 얘기를 하고 있겠죠? 요 문제열이 출력되고 싶은 거예요. 스피크 하면은 동물이 말하고 있다고 찍고 싶은가 봐요. 이런 애니멀 클래스를 만들었고, 개를 상속받아서 강아지, 애니멀에 상속받아서 강아지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골뱅이 오버라이드 재정의했어요. 스피크 부모에도 있고 자식에도 있죠. 부모에도 있고 자식에도 있으면은 자식 클래스에서 호출하면 요 재정이 된 얘가 출력이 돼요. 예제를 볼까요? 그래서 애니멀을 선언해서 애니멀 이름을 찍고 애니멀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니까, 얘는 부모 거에서 점 찍었으니까 지금 부모의 스피크는 뭐야? 애니멀 스픽스, 얘가 출력이 될 거고요. 자식으로 생성했는데 자식은 스피크를 재정의했으니까 얘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출력이 되는데, getName은 자식이 없어요. 도구에 getName이 없죠. 그 다음에 자식이 없으니까 부모에 있는 getName이 출력이 돼서 처리되고요. 자기 자신에 있으면 자기 자신께 출력, 자기 자신께 없으면 부모 거 출력, 그렇게 되는 거죠. 슈퍼는 부모의 생성자죠. 도구가 생성되면 도구라는 문자열을 name에 가지고 오고요. 걔를 넣어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면 슈퍼에 요거죠. 요게 출력이 되겠네요. 요걸로 부모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생성되고, 그런 의미예요. 슈퍼.
자, 그래서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자식이 새롭게 정의하는 거를 오버라이드라 그래요. 오버라이드. 이거 애노테이션이라는 건데 의미가 얘는 부모의 골뱅이 오버라이드 하면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내가 도구 클래스가 재정의했다라는 의미예요. 골뱅이 오버라이드. 재정의 오버라이드. 그 다음에 슈퍼. 우리 딕스는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이제 상속관계에서 슈퍼는 부모를 가리켜요. 얘는 자기 자신의 부모. 슈퍼는 부모의 주소를 가리켜요. 부모의 인스턴스, 부모의 필드를 접근하고 싶으면 슈퍼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퍼슨의 사람 이름, 에이지 선언했고요. get 값 세팅 읽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introduce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퍼슨을 상속받아서 학생을 만들었네요. 기존에 부모가 갖고 있는 거 플러스 그레이드, 이름, 에이지, 그레이드. 근데 슈퍼하고선 네임하고 에이지 넣었네요. 그럼 부모에 있는 네임이랑 에이지가 세팅돼요. 솔직히 몰라요. 저는 상속을 이용해서 자바 하면서 프로그램 짜본 적이, 다른 사람이 만든 클래스를 상속받은 적은 있는데 내가 상속관계로 프로그램을 짜서 프로그램을 돌려본 적은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고 주위에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워낙 기초적인 내용이어서 다들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책 피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 프로그램 할 때는 거의 뭐 안 쓰는 것 같아요. 대충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냥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쓰지 자기가 부모 자식 관계에 클래스 설계를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쓰려면은 조금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 부모에게 메소드 생성자 요 값으로 전달해 줄 목적이고요. 자기 자신에 있는 그레이드는 여기 있으니까 그레이드 값은 여기서 세팅하고, 이름과 에이지는 부모에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굳이 뭐 이렇게 얘를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슈퍼를 안 쓰면은 여기 보면 디폴트 생성자가 없어요. 그래서 에러 나요. 여기에 슈퍼가 얘를 안 쓰면은 이거 얘를 안 쓰면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얘를 안 쓰면은 컴파일 에러가 나는데 왜 에러가 나느냐? 이거 안 쓰면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슈퍼를 호출해요. 얘를 호출해요. 그래서 얘를 호출하면은 부모에 있는 기본 생성자로 가는데 여기 보시면 기본 생성자가 없어요. 그래서 컴파일 에러 나는 거예요. 에러 안 나게 하려면 퍼블릭 스튜던 퍼슨 위에 더 가야 되네. 퍼블릭 퍼슨 하셔야 돼요. 이걸 추가해 주셔야, 얘를 추가해 주셔야 에러가 안 나요. 부모에서 저 기본 생성자 아무것도 슈퍼 안 쓰려면은 요거 해 주셔야 에러가 안 나고, 걔 추가하고 이거 안 쓰고 그냥 dis.ag는 ag 해도 접근 가능할 거예요. 찾는 순서가 필드에 아무것도 안 쓰면 ag 찾고요. dis.ag 했는데 dis 없으면 슈퍼에서 찾아요. 부모에서 찾아요. 찾는 순서가 ag 찾고 dis 찾고 슈퍼. 그래서 ag 했는데 필드에 없어. 필드에 있어. 그럼 요 필드 값이 되는 거고요. 필드에 없어. 그럼 dis 있는 거고요. dis에 없어. 그럼 슈퍼에 있는 거고요. 슈퍼에도 없어. 그럼 age란 값이 클래스 자체에 없는 거죠. 검색 범위가 그렇게 돼요. 지역 변수, 매개 변수를 먼저 age 접근, 그 다음에 여기 없으면 dis에서 찾아보고요. 없으면은 슈퍼에서 찾아보고요. 그렇게 돼요. 순서. 자, 슈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부모에 대한 접근이고요. 자, 클래스 상속하는 방법이에요. 부모 클래스를 만들어요. 기존 클래스, 부모 클래스죠. 그 다음에 extends, 얘를 부모의 기능을 상속받고 싶으면 extends 기존 클래스, 부모 클래스 해주시고요. 이제 새로 얘를 상속받아서 만들 새로운 클래스 이름을 앞에 써줘요.
클래스 A extends B 이렇게 하면은 A 클래스는 B 클래스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얘도 있죠. extends rectangle. 사각형을 상속받아서 사각 기둥 구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사각형 어떻게 되나 봅시다. 위드스는 1, 깊이는 1, 에어리어. 사각형이니까 높이랑 깊이를 위드 하이시였나? 하여간 높이랑 깊이를 가지고 사각형을 구하고 있어요. 생성자도 2개 만들었고요. 렉탕글 위드 딥. 여기서의 슈퍼는 기본 데이터는 익스텐즈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오브젝트가 생성돼 있어서 슈퍼는 오브젝트 클래스 먼저 호출하는 거고요. 본인이 안 써도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는 자기가 알아서 부모를 생성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생성해요. 그래서 안 써도 슈퍼가 들어있는 거랑 동일해요. 자, 그래서 가서 부모 생성하고 자기 값 세팅하고 생성자죠. 여러가지 생성자예요. 볼까요? 얘를 호출하면은 여기 슈퍼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딕스니까 자기 자신의 생성자로 오는 거고요. 여기 와서 처리하고 부모한테 가는 거죠. 여기서 부모한테 가죠. 잘 확인해 보세요. 이해 안 되시면 설명하시고요. 질문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각형 위드, 딥, 그 다음에 렉탕글 이런 기능을 재사용하려고 사각기둥 넓이 구하려면 어때요? 원래 사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여기다 높이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부피 에어리어, 얘는 부모에 있는 애인가? 에어리어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구나. 부모에 있는 애죠. 에어리어. 부모에 있는 메소드에서 사각기둥을 구하려니까 밑에 사각형 이거를 먼저 구한 거죠. 에어리어 위드 딥. 그 다음에 요게 h죠. height 부피를 구하고 있죠. 부모 거를 재사용해서 부피를 구하고 있죠. 부피를 구하려니까 기존의 위드 딥에 하이트를 더 추가한 거고,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점 에어리어 하면 밑변 넓이를 구해서 리턴해 주겠죠. 퍼블릭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접근 가능하고요. 됐죠? 상속받았으니까. 프라이베이트로 선언해도 메소드로 호출하니까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존은 위드 하이만 필요한데 사각형 부피를 구하는 사각기둥 클래스에서는 부피를 구해야 돼서 하이트를 추가했고, 얘를 상속해서 렉탕글 필라는 얘 위드 딥 하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볼륨은 요 메소드도 갖고 있으니까 밑변 넓이 구하는 메소드 갖고 있으니까 개 곱하기 높이 한 거고요. 얘는 기본값 세팅한 거죠. 렉탕글 필라 기본 생성이 되면 1, 0으로 세팅돼서 만들어질 거고요. 차후 점 찍어서 값을 변경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렉탕글 필라하고 위드 딥 하이트로 생성하면 어떻게 돼요? 위드 딥은 슈퍼로 가죠. 부모의 생성자 1이 가네요. 여기 위드 딥 요 값이 들어가고요. 여기 10, 11 넣어서 동작하면 여기 10, 12 세팅 되겠고요. 여기 10, 12 되고요. 얘를 통해서 10, 12 되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하이 값 5 하면은 여기가 5로 세팅 되겠죠. 5 넣고 여기 세팅 되겠죠. 그래서 5, 10, 12 이런 값을 가진 사각 기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게 구해지겠죠. 여기까지 했었나요? 오버라이드도 한 것 같긴 한데 설명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이거 쳐서 확인해 보세요. 렉탕글 이용해서 삼각기둥이나 뭐
구해 보시고요. 삼각기둥 구하는 거. 오버라이드까지 한번 해볼게요. 오버라이드는 아까 설명했어요. 처음 첫 번째 예제에서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자, 애니멀 있죠? 애니멀. 여기에 무브라는 메소드를 넣었어요. 동물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찍히네요. 근데 얘를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드 했어요. 오버라이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강아지는 무브를 강아지 클래스는 무브를 하면 강아지가 네 발로 움직입니다가 이 문자열 대신에 이 무브 메소드 대신에 상속받으면 부모의 거를 다 가지고 오는데 같은 메소드가 자식에 있으면은 재정이 돼요. 재정의 할 수 있어요. 자식에서 재정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 객체를 생성하면 얘가 출력이 되겠죠. 부모 객체는 여전히 얘고요. 이렇게 부모가 있는 메소드, 동일한 메소드를 자식의 클래스, 원래 부모 걸 다 써야 되는데 재정의하면 새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오버라이드라 그런다고요. 오버라이드. 이거 면접 보러 가면 맨날 물어봐요. 오버라이드. 부모의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자식에서. 거의 엄청 많이 물어봐요. 이거 왜 많이 물어보냐면은 이거랑 헷갈리거든요. 오버라이드 배웠어요. 오버라이드. 잠깐만요. 스펠링이 생각 안 나네. 오버로드. 아이고 씨 날라갔네. 오버라이드. 오버라이드. 그러니까 이거 맨날 물어봐요. 맨날. 오버로드는 뭐야?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아니 뭐 이쯤 돼서 물어보면 맨날 다들 처음 듣는다 그래서 이거 엄청 많이 설명했었는데 항상 그래요. 항상 다 처음 듣는 느낌이야. 오버로드는 메소드 이름이 같은데 매개 변수가 달라서 다른 메소드로 기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는 어쩌고 저쩌고 A의 int A는 이거 메소드 이름은 같은데 매개 변수가 다르죠. 이런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걔를 오버로드라 그래요. 생성자도 오버로드 기능을 사용하죠. 디폴트 생성자. 매개 변수 메소드 이름은 동일한데 매개 변수가 다른 생성자. 오버로드라고. 오버라이드는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한 거라고. 두 개가 헷갈리다 보니까 면접 보러 가면은 맨날 물어봐요. 그리고 최상위 상속 관련돼서 물어보는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답하기 어렵죠. 최상위 부모가 뭐예요? 오브젝트라고. 최상위 클래스가 뭐예요? 오브젝트라고요. 맨날 물어봐요. equals toString 오브젝트에 이미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걔를 재정의해서 쓰죠. 오버라이드해서 쓰죠. 그럼 자식에서 다르게 출력이 되죠. equal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에 주소가 출력되게 주소로 비교하게 toString은 오브젝트에서 주소가 출력되게 equals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에서 주소가 같으면 같은 객체로 보게 정의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재정의해서 쓰고 있어요. 복잡하면은 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책을 다시 보세요. 설명한 걸 다 이해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것들은 면접 보러 가면 계속 맨날 물어봐요. 맨날. 그리고 상식이에요. 기본 상식들. 자, 다시 정의해 봅시다. 오버라이드, 오버로드, 오버라이딩, 오버로딩 같은 의미예요. 오버라이드, 오버로드. 오버라이드는 재정의. 부모의 메소드를 다시 정의해서 쓰는 걸 오버라이드고요. 오버로드는 동일한 함수명의 매개 변수가 달라도 동일한 함수명의 매개 변수가 달라도 구분해서 함수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펑션 이런 A 펑션이나 A의 함수 이름이 같으면은 식별이 안 돼서
생성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같은 함수 두 개 쓰면 식별이 안 돼서 선언이 불가하잖아요. 근데 매개 변수가 다르면 선언해서 쓸 수 있어요. 오버로드라고요. 매개 변수가 다르면 함수 이름이 같아도 식별 가능한 방식을 사용하는 게 오버로드고요. 오버라이드는 부모 걸 재정의 하는 거. 자, 이어서 해봅시다. 애니멀 부모가 루브 메소드 가지고 있으니까 강아지에서 재정의했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예, 마찬가지죠. 애니멀 캣 부모가 애니멀의 무브 메소드가 있어서 캣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애가 재정의했어요. 나는 무브를 고양이가 걷는 걸로 쓰고 싶어. 강아지가 걷는 걸로 쓰고 싶어. 부모는 동물이 움직임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는데 난 다른 걸로 출력하고 싶어. 부모를 상속받으면 부모 걸 그대로 옮겨봤는데 재정의하면 재정의한 걸로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클래스 만들고 애니멀 하나, 강아지 하나, 캣 하나 선언하고 무브 했어요. 얘는 뭐가 출력이 돼요? 동물이 움직입니다. 얘는 강아지 인스턴스니까 강아지가 네 발로 움직입니다. 캣 인스턴스니까 고양이가 네 발로 움직입니다. 재정이 된 무브가 출력이 된다고요. 오버라이드 됐죠? 자, 여기 또 추가로 예제 하나 더 넣어드렸어요. 펫 밥 먹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 펫을 상속받아서 eat work 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eat work 하면 얘는 재정의한 거고요. work는 새로 추가한 거고요. 자식의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잖아요. 얘는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한 거고요. 위에는 부모에 있는 애를 재정의한 거라고요. 이해됐죠? 도그 eat 부모에 있잖아요. 오버라이드고요. eat 부모에 있잖아요. 상속받아서 재정의한 거고요. 오버라이드 한 거고. 얘는 새로 추가한 거고. 됐죠? 이런 식으로 클래스 만들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pet a는 you pet 했어요. a.it 지금 a에 뭐가 들어있냐면 pet이 들어있잖아요. pet에 it 했으니까 pet 클래스에 it pet이 밥을 먹는다가 출력이 되겠죠. 근데 고양이는 재정이 됐잖아요. 부모를 상속받았지만 재정이 됐으니까 얘가 없으면 뭐가 출력이 되냐면 pet이 밥을 먹는다 얘가 출력이 되겠지만 재정이 됐으니까 고양이니까 재정이 된 내용이 출력이 된다고요. 오버라이드 요거 치고 메인에서 요거 돌려보면 이렇게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식은 재정이 된 메소드 부모 걸 재사용하지만 재정이 되면 재정이 된 메소드가 출력이 돼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용성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요. 이렇게 이게 왜 에러 나냐면 얘 때문에 에러 난 거예요. 골뱅이 오버라이드. 오버라이드 의미가 뭐라 그랬죠? 예. 근데 it on은 pet에 없어요. pet 가면 it만 있지 it on이라는 메소드는 없어요. pet 가볼까요? it on이라는 메소드 없는데 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은 사용자가 it을 재정의 하려고 메소드를 기술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어요. 왜? 컴파일러는 사용자가 새로 만든 메소드로 인식하니까요. 우리 캣에도 새로 메소드 만들 수 있잖아요. 새로 만든 메소드구나 인식을 해요. 근데 골뱅이 오버라이드 하면 얘 의미가 부모에 있는 걸 재정의했다는 의미여서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없다고 재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컴파일 시점에 확인해줘요. 오버라이드 부모에 있는 걸 재정의했대. 그런데 부모에 it on이 없어. 그래서 요렇게 쓰면 부모에 it on이란 메소드가 없어서 에러 나고요. 얘가 없으면은
에러 날까요? 안 날까요? 에러 안 난다고요. 왜? 이건 새로 정의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럼 이게 없고 it이 it으로 쓰면 얘는 프로그램하고 전혀 관련은 없어요. 근데 잘못 기술할 때만 에러를 더 던져주고, 이렇게 되면 부모에 있는 it이라는 메소드를 재정의한 게 돼서 정상 동작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펫에 it 메소드만 있어요. it 메소드. 걔를 상속받아서 캣에 골뱅이 오버라이드 it 원 했어요. 그런데 부모에 it 원이 없는데 이 메소드가 오버라이드 한 에러예요. 컴파일 에러 난다고요. 얘가 없으면 새로 정의한 it 원이에요. 그러면은 캣에서는 it도 쓸 수 있고 it 원이란 메소드를 쓸 수 있는 거죠. 새로 정의한 메소드. 얘가 없으면. 근데 얘 없고 있으면 재정이 된 거예요. 펫에 있는 it 메소드를 재정의한 캣은 it이에요.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혹시나 오버라이드 목적으로 사용자가 했는데 이름을 잘못 쓸까봐 추가로 제공해 주는 거고요. 이런 애들 애노테이션이라 그러는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거의 뭐 애노테이션으로 프로그램을 짜지 자바 코드로 프로그램을 짜지 않아요. 프레임워크에서. 그래서 애노테이션 뭐냐면 주석이에요. 주석. 프로그램하고 관련 없잖아요. 주석. 근데 약간의 옛날엔 주석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얘를 주석을 달고 주석대로 동작을 안 시키면 컴파일러 주석이라 그래요. 컴파일러가 에러를 던져줘요. 주석이긴 하지만 컴파일러가 맞춰서 안 쓰면 에러를 던져줘요. 컴파일러 주석이라 그래요. 정리. 지금 얘가 올바른 동작하냐 안 하냐 이거 돌려보면 에러 나요. 왜? 부모의 클래스에 in 메소드밖에 없는데 걔를 재정의하래요. 오버라이드 하래요. 근데 it 원은 부모에 없는데 재정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난다고요. 이 메소드가 부모 걸 재정의했다 그러는데 부모에 없어. 그래서 에러 난 거라고요. 돌리면. 근데 이게 없으면 얘는 부모의 걸 재정의한 게 아니고 새로 메소드를 추가한 게 돼요. 부모의 it이 있고 자기 자신은 it 원이 메소드가 있어서 캣을 통해서 it도 접근할 수 있고 it 원이란 메소드도 이 메소드도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안 나요. 원래 오버라이드 목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골뱅이 오버라이드라는 거를 해서 안전하게 쓰는 거예요. 얘는 부모 걸 오버라이드 한 거다. 하여간 안 쓰면 it 원도 접근할 수 있고 it 메소드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안 쓰고 메소드 부모에 있는 메소드 이 메소드랑 같은 이름으로 쓰면 얘는 재정이 돼요. 얘는 주석이어서 있으나 없으나 뭐 관계 없는데 추가하면 용도에 맞지 않으면 에러를 던져줘요. 됐죠? 세 가지 형태로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객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를 써봤어요. pet a라고 선언하면은 보세요. pet a라고 선언하면은 pet은 이거 it이랑 move 메소드만 접근할 수 있죠. it이랑 move. 이 내용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약간 캣으로 선언하면 캣 a 선언하면 a를 통해서 이 부모 메소드 it은 재정이 됐으니까 캣으로 선언 생성하면 요 it이 출력이 될 거고요. 이 메소드 혹시라면 얘가 move 얘는 캣으로 선언했지만 부모를 상속받았으니까 요 move 메소드 접근할 수 있을 거고요. work 이만큼 접근할 수 있을 거고요. 됐죠? 그래서 이 워크, 이 누구, 이 워크 이렇게 세 개만 접근할 수 있겠죠? 도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언하면 it은 여기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정이 됐으니까 얘가 출력이 될 거고요. move는 출력이 되겠죠? 헌팅은 출력이 되겠죠? 워크는 전혀 관련 없는 메소드죠. 도구를 통해서 워크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같은 부모의 자식이잖아요. 캣은 부모에 있는 것만 상속받아요. 다른 자식에 있는 걸 상속받지 못해요. 그래서 도구를 통해서는 요 미팅, 헌팅, 무브만 접근 가능하죠.
이제 메인에서 찍어가지고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해볼게요. 이거 쳐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위에 있는 예제들 다음 시간에 쳐서 확인하는 시간 좀 드려볼게요.